안녕. 자, 일단,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하도록 할게. 우리 대화체로. 일단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정지해도 좋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난 뭐 할까? 라고 할 때 학생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잘 거예요. 좋아. 그리고 뭐, 게임도 뭐, 신나게 할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난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 게임도 남이 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스스로 레벨업을 하든 키우든 하면 좋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활동을 막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도 아닌 시간을 뭐 4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럼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앞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우리가 설정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는 보상을 받으려는 시간으로 많이 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길 바래. 그게 필요한 거고. 그냥 두 번째는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알다시피 내가 내 상황을 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나는 도대체 왜 아픈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뭘 먹으면 체하고, 소화불량하고, 장염 걸리고, 위암 걸리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너희들이 뭘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상태를 알길 바래.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 기분이 제일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도전적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는 자극에 대단하게 민감한 사람인지 둔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피로도를 언제 느끼고 그러면 내가 피로도를 느꼈을 때 어떻게 쉬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상태를 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적정 휴식 그리고 나의 집중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이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는 우리 무조건 열심히 하면 힘들고 지치기밖에 안 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학습법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여기서 표에서도 알다시피 오디토리얼이라는 것은 청각적인 거고 비주얼은 시각적인 거, 여긴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역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보충 수업 해주거나 남겨서 너희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되게 고마워하는 건데, 얘들아 미안한 소리지만 전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대한 5%, 10%의 효능밖에 없어. 결국엔 너희들이 토론하고 입증하고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해보고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니네들이 백날 인터넷 강의, 동영상, 수업, 과외 들으면 너희들은 힘들고 지치기밖에 안 해. 왜냐면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45분 동안 모두 풀집중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너희는 신기하게도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앉아있고, 그건 너희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올바른 학습법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을 공부 빼고 믿는 구석. 일단 뭐 공부도 한 과목이라도 잘하면 믿는 구석이 생길 거고, 근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은 참 초라해지지. 왜냐면은 항상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 따지면은 전 과목에서 무조건 1등이고 꾸준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은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 주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게 뭐 관계면 관계고, 습관, 뭐 식사 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휴식이나 체력 관리나, 뭐 우리가 뭔가 자신 있는 게 많아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신감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힘든 것들을 도전해보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르게 휴식하는 방법까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시험이 끝났고 그 다음에 방학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눈 팔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이 타고난 DNA,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들은 우리가 4억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서 너희들은 1등 혹은 2등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그만큼 너희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국이라는 시스템이나 환경에서 너희들이 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때 보상에 취해 있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갖고 너희들만의 흥미적성을 꾸준히 발견해서 호기심도 많이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거에 적성이 있고 진로를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너희들한테 필요해.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너희들 스스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랑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알기 위한 시간도 그리고 스트레스랑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 그리고 올바른 학습법을 위해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진득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주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수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지. 수준을 높인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번에 설정한 아비투스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야. 너희들 이거 상상이나 가려나? 너희들이 계획한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면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 왜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큰 틀을 마련해 줄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소에 혼자 만들었다는 계획이면은 항상 망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물론 선생님이랑 할 때도 당연히 시행착오는 겪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이나 친구나 여러 가지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경우도 많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갖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나 외부적으로 너희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안전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안전적인 환경 속에서 너희들에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을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거야. 우리 MBTI도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아 탐색 기간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들의 기질적 그리고 너희들 가족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가족 환경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너희들의 모습 즉 동기나 욕구 너희들은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의 학습 수준과 단계 혹은 학습법 등을 통해서 너희들의 현위치를 파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거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학습법이 있고 좋은 학습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고학년이나 2학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지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래. 좋은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좋은 학습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데 이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너희들에게 기술적으로 전략을 소개시켜 줄 거고 예습과 복습, 수업에 대한 확실한 개념들을 이해시켜 줄 거야. 앞에서 말했듯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믿는 구석이 필요해. 너희들 스스로가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외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학습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더해서 수면 습관, 체력 관리 같은 기초 습관을 잘 형성해서 학습을 하거나 학습에 대한 준비성을 갖추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체력에서 오는 자신감도 있고 내가 어떤 구기 종목, 체육, 아니면 음악, 예체능 다양한 분야에서 믿는 구석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나가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나로 뭔가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초 습관을 잘 다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서 좋은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이 나와서 동기를 만들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랑 역할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식사하거나 놀고 대화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러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잘 누적을 시켜서 여행을 가기 위한 좋은 관계도 형성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알아줬으면 해.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앞둔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모토, 어떤 개념이나 선생님이 이끌고 싶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 카페에서 자주 보는 그림이랑 유사한 거지. 스스로 알을 깨면 너희들은 병아리가 될 거야. 하지만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든 너희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너희들만의 인생이 되는 거지 남이 결정해주면 너희들은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야. 같은 말이지. 유일하게 죽은 물고기만 물살을 떠내려간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을 잘 알아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아니면 너희들 성장해 나가고 키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학교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 너희들만의 생각과 수준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건 이런 거야. 신뢰.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선생님이 만들어준 큰 틀에 더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잘 어르고 달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잘 이행하길 바래. 이전까지는 남이 짜준 규칙에 의해서 살았잖아. 그리고 만약에 너희는 불만이 많았겠지. 그러면 지금 당장 너희들 스스로의 규칙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 그렇게 해봐. 값비싼 체험활동. 우리가 방학이 되면 어떤 프로젝트나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거나 많은 경험을 하잖아. 아니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해서 매번 1년에 4번의 시험을 보지. 과연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은 사람은 꾸준함으로 의해서 바뀐다고 하거든. 그 꾸준함은 벽에 있는 게 아니야. 어제와 내가 다른 나. 얼마나 큰 향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동기부여를 얻었다?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봐. 매일 변화하는 나를 목격하고 계속 적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바뀌었고 환호하고 마음껏 칭찬해보자 이 말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처음에 어려워. 근데 변화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칭찬이 가능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지. 시행착오. 우리가 시행착오 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 시행착오는 너희들을 절대 막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한번 다른 면에서 보면은 기회야. 기회랑 내가 이거를 모르구나라는 동기를 삼을 수가 있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것에는 다른 양면이 있는 거지. 즉 기회와 동기로 인식하고 자, 시행착오가 발생됐다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씨앗이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실패가 밥 먹듯이 있기 때문에 실패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가 이룰 것이 많다 라고 인식해도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과정, 너희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가잖아? 이런 것들이 너희들 주변에 우리가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거야. 즉 너희들은 롤모델이 되는 거지. 단순히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집중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다라고 하고 보람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주변의 부모님들, 친구들, 아니면 같은 동료들이 응원하고 함께 우리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거지. 너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하겠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게. 열심히 해보자.